네, 안녕하십니까. 용인대학교 학생 여러분. 일상생활 속 평범하지만 특별한 기술, 경청에 대해 강의해드릴 권민성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경청과 관련된 이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도입 부분에 경청을 만들어내는 것들,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경청, 실천 부분에는 경청의 단계, 자신만의 경청 기술 만들기, 경청 경험 기록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공기의 진동이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공기가 진동하며 이 파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리를 듣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실 경청에 대한 강좌를 통해서 경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귀를 기울여 들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경청과 관련된 영상 하나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강 고생했다. 왜 대답이 없어? 야, 이강 내 말 들려? 야, 이강! 야, 이거 왜 끊어? 영상은 잘 보셨나요? 제목을 보시면 조별과제가 끝난 후 우리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조별과제가 끝난 후의 모습, 여러분들은 공감이 되시나요? 이 조별과제가 끝난 이후에 마무리가 이렇다면 조별과제 진행 중에는 어떨 것 같은지 상상이 가시나요? 본격적으로 도입 부분인 공기의 진동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기의 진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공기의 진동은 소리의 전달 과정 중 첫 단계이자 이 진동이 있어야만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비유해서 제가 제목으로 한번 적어봤는데 저의 이런 진동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이라는 단어 중 청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한자는 들을 청자인데요. 이 들을 청자는 작지만 중요한 요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임금 왕자와 귀이, 열십, 눈, 목, 한일, 마음, 심자가 합쳐져서 들을 청자가 만들어지는데요. 풀이하자면 왕처럼 큰 귀와 이 10개의 눈, 즉 진지한 눈빛으로 하나된 마음이 경청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기기를 통해 소통을 하는 것이 익숙한 우리에게 경청은 더욱더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SNS를 통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완전히 듣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SNS를 활용하는 것과 대면하여 경청하는 것은 물론 다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경청은 SNS와는 다르게 관계를 깊게 만들고 신뢰를 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엔 어떤 경청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경청은 상대의 말 속에 숨어있는 느낌, 의미, 행동 등을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귀와 눈, 그리고 가슴으로 공감적 경청을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인 주의 집중, 두 번째 단계 공감적 반응, 세 번째 피드백 제공입니다. 주의 집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중 주변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주의 집중이라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휴대폰을 내려놓고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것을 주의 집중의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감적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감적 반응이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며 적절히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서러운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털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와 같은 공감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 제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드백 제공은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고 이해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셨다는 거죠? 라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고 내가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피드백 제공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 상대방은 피드백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이 피드백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웬만해서는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경청의 3단계인 주의 집중, 공감적 반응, 피드백 제공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의 집중. 이 주의 집중이 여러분들께 경청의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신만의 경청 기술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퀴즈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공감적 경청의 3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귀, 눈, 가슴.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답을 어렵지 않게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경청의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청의 과정 3가지는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 문제 또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경청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주의 집중, 공감적 반응, 피드백 제공이라고 말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2 문제를 준비했는데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경청 기술 만들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당장 경청 기술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너무나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만의 경청 기술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자신만의 경청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노하우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이 경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의 집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주의 집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 집중함으로써 상대방이 말하는 언어적 요소 이외에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의 집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의 언어적 요소만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상대방의 진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또 아니면 반대로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접근을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만의 경청 기술을 만들 때에는 이 주의 집중, 첫 번째 단계 이 주의 집중인 것을 꼭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나은 경청을 하기 위해 제안하는 방법은
경청 경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타일러 강사님의 등잔 밑이 다채롭다라는 강연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연에 참여해서 저는 타일러 강사님께 경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봤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느낀 바로는 제가 미국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영어권에서 몸을 담고 자라서 상상하는 그 경청이라는 거랑 되게 여기서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이 상상하는 경청이라는 거랑 의미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왜 경인지, 그러니까 청할 거예요. 그래요, 청할게요. 근데 왜 경청이에요? 뭐 때문에 상대방을 경청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경청하고 어떨 때는 경청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판단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뭐 무슨 직위가 있어요? 무슨 뭐 이렇게 눈높이가 아니면 약간 그 높낮이가 있는 이런 질서의 어떤 위아래가 갑을 관계가 있어서 경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거 같더라고요. 교수를 경청해야 되는데 길 가다가 부딪히는 사람 경청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그래서 경청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듣는 거를 더 잘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근데 그런 의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경청은 모든 사람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네, 그거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들을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감당을 할 수 없어요. 그럼 무조건 여기서 소통을 해야만 한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음악에 그 쉼이 있는 것도 박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잠깐만요, 기다릴게요. 좀 조용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틈이 필요해요. 이럴 때가 필요해서 무조건적으로 항상 들어야 되는 거는 아닐 수 있다.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상대방은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랑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걸 늘 그렇게 염두에 두고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경청이라는 단어를 던지는 순간 상대방이 생각하는 경청이 제가 의미하는 거랑 너무나 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 꼭 자기가 선택하는 단어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이 사람의 전체적인 어떤 시야가 어떻게 될까? 그 역지사지를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잘 들으셨나요? 타일러 선생님께서 경청에 대해서 중요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더 나은 경청을 하기 위해 제안하는 방법으로 경청 경험 기록하기를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부분인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든 일을 다 기억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을 기록함으로써 그 당시에는 못 들었던 내용, 그 사람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을 잘 들을 수 없었던 내용을 지금에 와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듣게 되면 또 다른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싶었구나, 그 사람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경청을 하기 위해 저는 경청 경험 기록하기를 제안합니다. 경청을 어떻게 하면 기록할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가 끝난 후에 내가 얼마나 경청했는지 스스로 평가하는 이 경청 일기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경청 일기를 쓰는 과정 중에서
내가 오늘 들었던 이야기 중 기억에 남는 대화는 뭐고, 이런 질문을 통해 경청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한층 더 성장한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은 소통의 첫걸음이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면의 공감의 울림을 남기는 그런 중요한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또한 이 소통의 첫걸음인 경청은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경청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소통 방법을 만들어갈 수 있으시다면 저는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청의 진동이 더 큰 울림으로 퍼지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